안녕하세요, 김누키입니다. 지금은 가솔린차가 디젤차보다 훨씬 인식이 좋습니다. 환경 규제를 강하게 받는 디젤 엔진은 환경 파괴 자동차라는 인식을 받는데 반해서 가솔린 엔진은 그래도 디젤보단 낫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중고차 시장에서만 보아도 가솔린차가 디젤차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가솔린 엔진은 디젤 엔진보다 좋기만 할까요? 오늘은 이 인식이 반은 맞을 수는 있지만 반은 틀렸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감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안 돼요? 먼저 가솔린 엔진은 진짜 남자의 엔진입니다. 디젤 엔진이 아무리 힘이 좋고 중저속에 강하다고 하지만 진짜는 가솔린입니다. 가솔린은 단행정이나 엔진 회전수인 RPM을 높이기가 쉽고 고속을 내거나 즉각적인 엔진 반응에 있어서는 최적의 엔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디젤은 절대 가솔린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모터스포츠에 사용되는 엔진을 보면 단번에 알 수 있는데 여기서는 디젤 엔진을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주 특수한 경기라고 할 수 있는 장거리용이나 산악, 랠리용 경주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모터스포츠는 가솔린 엔진을 이용합니다. 밟자마자 튀어나가는 즉각적인 엔진 반응과 최고 속도가 높기 때문에 상남자식 운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차로 모터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은 1000명 중에 1명도 안 될 것입니다. 가솔린 자동차의 최고의 장점은 솔직히 지금부터입니다. 자동차라는 것은 단순히 잘 달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친구와 지인을 태우기도 하고 연인과 가족,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승자를 태울 때마다 달달거리면서 지랄 발광을 하는 차를 타기보다는 조용하고 정숙하며 잔잔하게 엔진음을 내는 차에 태운다면 그것만큼 장점이 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가솔린 차량은 전기차에 비할 바는 안 되지만 디젤 차량 대비 매우 정숙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소음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솔린 차량을 구매해야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솔린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매력 포인트는 조용한 놈이 가격도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신차 가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엔진 가격을 포함해 수리, 정비비까지 모두 포함입니다. 가솔린 차가 처먹는 밥값은 조금 더 비쌀지는 몰라도 병원비는 훨씬 더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디젤 엔진은 환경 문제로 인한 저감 장치들이 덕지덕지 발려져 있기 때문에 가격도 정비비도 비싸고 관리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반면 가솔린 엔진은 비교적 별것 없는 사골 장치들이기 때문에 수리에 대한 부담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이죠. 하지만 가솔린 엔진이 진짜 아무런 단점도 없는 팔방미인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생각지도 못했던 가솔린 차의 정신 나간 단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엔진에는 마력과 토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둘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개인의 중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부분 일반적인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답이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아주 신속, 간단 설명을 한다면 마력은 최고 속도이고 토크는 그 최고 속도까지 가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력이 높다고 하면 최고 속도가 200이든 300이든 높아지는 것이고 토크가 높다고 하면 최고 속도를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일상생활 영역에서는 마력보다 토크가 훨씬 더 중요한 수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솔린 엔진은 마력에서는 디젤 대비 그럭저럭 괜찮을지는 몰라도 최대 토크는 한참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반떼 삼각대를 기준으로 디젤은 30.3이고 가솔린은 15.7로 거진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 차가 C63AMG나 M3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주행에 있어서는 디젤차가 훨씬 더 힘이 좋고 훨씬 더 시원시원하고 답답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 가솔린 차량은 되려 속 터지는 가속력에 불편하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 파괴 자동차입니다.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자동차계에서 퇴출당하고 있는 엔진 첫 번째는 디젤 엔진입니다. 그리고 가솔린 엔진은 그에 비해 조금은 청정한 방식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억울해서 복장 터질지도 모르는 디젤의 입장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환경오염 규제 기준은 유로 6입니다. 이 규제는 질소 산화물을 줄이는 것을 주된 수치로 두고 있습니다. 질소 산화물이라는 놈은 인간의 폐 조직에 깊숙이 침투해서 폐 기종 또는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과 심장병을 악화시키는 무시무시한 녀석입니다. 또 성층권의 오존을 파괴하는 역할까지 하는 녀석입니다. 아니 이런 환경 파괴범이 있나? 설마 가솔린차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는 가솔린 디젤에 비해서 100배, 1000배는 더 깨끗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디젤이 진짜 환경 파괴범 맞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한쪽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솔린 엔진도 어쨌든 화석 연료를 이용하고 있고 비슷하게 불때워서 동력을 얻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솔린 엔진은 디젤 엔진보다 더 높은 수치의 이산화탄소를 뿜어냅니다. 이산화탄소는 대표적인 온실가스이며 지구 온난화의 주범입니다. 적정 수치는 지구에 꼭 필요한
무한한 자동자구용으로 쓰일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지구를 병들게 하고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이미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디젤이고 가솔린이고 그놈이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가솔린 엔진이라고 더 청정하고 깨끗한 엔진이 아닙니다. 그 수준에 있어서 우열을 가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둘 다 이제는 그 활용도가 줄어들어야만 하는 엔진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솔린 엔진의 최악의 단점은 엔진 자체에 치명상을 입히는 무시무시한 고질병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노킹입니다. 증상이 발현되면 실린더 헤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노킹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엔진 내부에서 점화 플러그가 스파크를 일으켜서 연료를 폭발시키는데 이 점화 플러그 부분이 아닌 연소실의 다른 엄한 부분에서 생뚱맞은 폭발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 현상이 발생하면 엔진의 회전 질감이 변화하며 엔진을 두드리는 노킹 소음이 들리게 됩니다.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자전거를 탈 때 페달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한쪽 페달을 밟으면 반대쪽은 반대로 상승하게 됩니다. 노킹 현상이 발생하면 이 한쪽 페달을 밟으면서 반대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밟는 힘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내 다리가 아프겠죠. 엔진은 심지어 폭발 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강력한 반발작용으로 피스톤과 커넥팅 로드, 크랭크 샤프트와 같은 엔진 부품들의 데미지를 입힐 것입니다. 물론 설계상 노킹 좀 일어난다고 해도 굴러갈 수 있게 만들어져 있겠지만 결국엔 데미지가 쌓여 엔진 자체가 고장이 나고 전체로 다 까발려서 수리를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럼 가솔린 엔진 갖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차가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있고 수리를 해야 한다면 자동차를 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별 무리 없이 타겠지만 이런 노킹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차주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킹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극복하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이걸 말해줘도 따라할 사람은 솔직히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한국 사람들이라면 새 차용품 100만원치 사는 건 안 아까워도 이거에서 몇천원, 몇만원 나가는 건 매우 아까워한다는 바로 그것, 고급 휘발유입니다. 이론상으로 옥테인 함량이 높을수록 노킹이 일어날 확률이 낮습니다. 고급유는 일반유 대비 옥탄가가 높습니다. 특히 GDI 직분사 가솔린 차량이라면 고급유를 주유하는 게 엔진의 평생 건강에는 좋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아는 형님 S클래스 타시는데 일반유 넣고 아무 문제 없다더라 라고 얘기할 게 뻔하기 때문에 고급유 얘기는 이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실질적으로 많이 판매되고 상용화된 지 이제 10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짧게는 10년, 길어봤자 20년 정도가 지난다면 우리 시대가 열광했고 자랑했던 내연기관은 저물 것입니다. 자동차 하면 떠오르는 심장을 울리는 엔진음도, 폭발 행정을 하며 단전부터 올라오는 진동도, 이상하리만치 중독적이면서 멋지다고 생각했던 기름 냄새도 이제는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서 내가 담당하는 영역을 지나갈 것입니다. 새롭게 다가오는 전기차가 너무 차갑고 감성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은 항상 껄끄럽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막상 그것을 사용하게 되고 일상화가 된다면 그 속에서 또 다른 감성과 또 다른 열정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누킴이었습니다.